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교육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교육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진구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최준구 의원입니다. 교육국이 신설되고 처음 봬요. 처음 인사드리고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있었던 세 개 과가 합쳐졌습니다. 잠시만요. 이거부터 해줘야겠다. 교육청소년과입니다. 6페이지에 있는 미래교육협력지구 지원 사업인데요. 작년 예산, 최종 예산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사업 예산들이 줄어들었어요. 온마을 체험버스도 그렇고 스마트 스쿨도 그렇고 이게 협력지구 사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입니까? 어떤 인원수가 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원동훈이 답변 주실래요? 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네. 네, 전년도 최종 예산은 보니까 6억 9천인데 네, 그러네요. 지금 저희 이제 이제 경정하고 6억 2천 정도 됐는데요. 이제 변화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크게 이제 조금 통합을 하거나 이제 하면서인 거지 지금 요번에 이제 줄인 사항은 이제 요즘에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직접 사업하는 그 사업들은 보면은 저희가 그 입찰에 의해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이제 낙찰 적용해가지고 계약하고 남은 잔에 지금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비교해서는 금액이 조금 일부 이제 줄긴 했었는데 이제 사업이 뭔가에 이제 사업량이 줄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용역 계약이나 이런 과정상에 좀 그렇습니다. 줄어든 것으로 봐야 됐다. 네네. 미래교육 협력지구 사업이 점점 중요하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어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고요. 15페이지 청소년 자유공간 지원 용의점. 청소년 자유공간이 지금 몇 개가 있고 몇 개가 더 준비가 되고 있죠. 지금 현재 5개 이제 개소해서 운영 중에 있고요. 이제 용의점까지 하게 되면 이제 6개가 이제 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지금 도비 신청한 게 서정동 지금 하나 지금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럼 내년 현재 계획상으로는 서정동까지 7개 7개이고, 정도까지 예. 예상을 그리고 하고 지금 있고. 서부 청소년 센터가 11월 달에 준공이 되는데요. 이제 거기는 1층에 자유 공간을 예쁘게 지금 조성 중에 있습니다. 이제 거기는 별도 포함돼서 민간 준비되고 이탁은 있어서. 주지 않을 거고요. 이제 자유롭게 이제 활동할 수 있게 이제 그 공간만 마련하려고 해서 이제 거기까지 하면은 지금 현재 8개 네, 계획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자유공간이 호응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있는데 제 이야기들도 들리고 가보면 잘 사용하고 있고 점점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서 좋은 정책이다라고 응원을 하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위치 선정이 되게 중요한 네, 것 중요합니다. 같아요. 특히 네. 이제 지역구에 있는 비전 1동 청소년 자유공간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학원 가는 그 중간에 예. 딱 있는 공간이라 점점 이용도가 많아지고 있고, 그리고 이 청소년 자유공간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학생들이 이제 학교가 끝나고 학원을 들렸다가 집에 가고 이 중간에 좀 여유 시간에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서 그런 위치 선정이나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안에서 이제 어른들이 이제 뭔가를 자꾸 이제 간섭하거나 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겠다라는 공간입니다. 이 청소년 자유공간 용의점 같은 경우도 청소년들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운영됐으면 좋겠는지 청소년들의 의견을 듣는 기회들이 좀 있나요? 통상 이제 다른 자유공간에 이제 저희가 이미 지금 5개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 이제 청소년들의 의견들이 있고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용의동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운영되면서 이제 뭐 사례들이 좀 있어서 그것이 반영돼서 점점 개선돼 나가려고 생각이 들고 앞에 예산들을 보니까 청소년 자유공간도 그 청소년 시설 보수 체계 개선 방안 용역 그 결과에 따라서 청소년 시설들에 근무하시는 분들의 인건비가 조금 조정된 예산들이 이번 중에 반영이 됐더라고요. 청소년 자유공간에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거기 대상이십니까? 대상 안 됩니다. 그분들은 기간제이기 때문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기간제시라 알겠습니다. 청소년 쉼터를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의회에서도 요청이 되었었는데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를 드디어 시작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어디까지 사업이 갔죠? 지금? 지금 현재 작년에 저희가 이제 보증금이나 이제 임차료에 대한 부분은 이제 반납하셨었죠? 계략적으로 이제 선정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명시월 시켰었는데 이제 올해 이제 계약하려고 하다 보니 이제 건물주가 안 하겠다고 이제 이유는 그 건물 내에 임차되어 있는 맞아요. 분들의 반대로 인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결렬이 된 게 7번째까지 안 됐습니다. 6번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7번째는 저희가 LH에 지금 임대주택이 있어서 지금 이게 조금 이렇게 조율이 돼가지고요. LH 임대주택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계약하려고 주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연립입니다. 연립. 연립이고 3층에 이제 1, 2, 3호실 3개 이제 이용하는 걸로 해서 이제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예산이 쓰는 7,100만 원은 물품 구입이랑 보증금 추가로 조금 더 들어가는 거네요. 예. 되게 이제 기존에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하게 되면은 이제 리모델링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다행히도 여기 임대주택이 건물이 새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감독부서하고도 이제 확인을 해봤더니 특별히 리모델링 비용은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 그래서 물품만 이제 그리고 이제 숙소를 네네.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 일부 이제 리모델링이 들어가고요. 대부분은 물품 사는 걸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좀 예산 절감이 많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10명을 수용이란다. 10명이 이용하는 걸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10여 명을. 그런데 그래서 몇 명이 쓸지 봤더니 2층 침대가 5개가 들어가서 이용하는 친구들이 10명 정도는 같이 이용할 수 있겠다 싶은데 컴퓨터를 10대를 삽니다. 네, 다 10대가 다 있어야 되나요? 그러니까 PC방 같이 이렇게 한 명당 다 한 대씩 가지고 있기를 원하는가 보죠. 예, 여자 단계도 또 그렇게 하고 있다 보니 그거에 맞춰서 그리고 지금 그 열대가 이제 그 용도도 있고요. 저희 이제 사무실 직원들도 좀 사용도 하고 하다 보니 열대는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자 단기 쉼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이제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예전부터 좀 고민이 있었는데 평생학습센터에서 이제 과로 바뀌었지만 그 센터에서 예전에 저희가 있는 곳이 여성회관이잖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성회관에 있었던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도 네, 네, 네. 나갔잖아요. 네, 나갔습니다. 그쵸. 근데 여성 경력단절 여성 관련된 이 사업은 계속 평생학습과에서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일자리 쪽으로 사실 그 일자리에 가깝거든요. 하려고 하는데 임금 체계가 서로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는 지금 공무직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공무직 분들이고 일자리 부서에 있는 사람들은 용역을 준 업체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임금 체계가 안 맞아서 일자리 쪽에서 저희 못 받아서 저희가 그냥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직업 3당 취업 상담사하고 직업 상담사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 일자리 관련된 사업을 네, 네. 평생학습과에서 가지고 있는 사업이 이 사업밖에 없습니까? 또 다른 여성 사업도 일자리 관련해서요. 경력단절
저희는 여성들 이제 지원하거나 뭐 이런 것들. 평생학습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경력단절 포함해서 남성분들까지 다 포괄해서 하는 범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 딱히 경력단절 여성만 한정해서 모집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성 경제 활동 촉진 지원 인력 운영비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오는 이 예산을 평생학습과에서 굳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여성부 쪽이나 아니면 여성가족부에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로 돈이 내려오는 거죠. 여성 일하기 센터 가 저희 부서에 있고요. 그러니까 그 여성 일하기 센터 부서를 평생학습과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싶은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일자리 경제과 쪽하고 협의를 많이 그동안 했었어요. 네. 했었는데 저희는 그 취업 상담사분들이 공무직이세요. 그래서 네. 임금이 좀 높습니다. 네. 그런데 일자리 경제과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일자리 센터 이런 분들은 용역 하시는 분들이 임금이 좀 낮아요. 그래서 임금이 서로 안 맞아서 이걸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거 합치면 저쪽 인건비를 올려줘야 되니까 못 받겠다는 건가요? 같은 일을 하면서 임금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면 맞춰야. 근데 저희는 이제 통합하는 게 공무직이기 맞지. 때문에 네. 아니 업무의 효율성이나 이런 거가 우선되어야지 인건비 때문에 업무를 못 합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네, 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네네 말씀 주세요. 지금 최준구 의원님 말씀하신 건 뭐 지금만이 아니라 저도 그 8대 때부터 지금 줄기차게 검토해봐라. 왜냐하면 그 통일성이 안 맞는 부분들이라. 근데 명확하게 뭐 왜 그런 지금 뭐 일부 얘기를 하시는 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부분은 임금 그 차이가 어떻게 보전할 방법은 그거대로 별도로 찾아봐야 될 것 같고, 조직에 이게 맞아야죠. 평생학습센터하고 일자리하고 그게 이게 물론 부분적으로는 거기 평생학습 교육받아서 일자리로 연결되는 부분적인 건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따지면 뭐 모든 거 다 갖다가 붙여서 시켜야 될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좀 이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통해서 뭐 당장 올해 뭐 하라는 건 아니지만 좀 조직 개편에는 좀 담을 필요가 있다. 다음 차기 조직 개편 때는. 그리고 그 차액분은 다른 방식으로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좀 검토해 하는 게 좀 바람직하다는 좀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 조직관리팀하고 협의 다시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어려운 숙제를 드린 것 같아서. 도서관 내 생애 첫 책 사업 운영, 이거 기부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이죠. 이거는 기부금이 들어올 때 편성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은 본 예산이 없어서 기부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사업입니까? 이 기부를 하는 관내 기업체가 회계 연도가 그 9월 이후에 이제 저희한테 기부를 하는 형태라 저희가 이제 세입 조치하고 다음 연도에 이 사업을 하고 이런 형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항상 기부금으로 진행되어 왔던 사업. 예, 처음부터 기부금으로. 그리고 보면 배달이도 그렇고 안중도 그렇고 비전도 그렇고 전기요금을 이외 추경에 이렇게 세워 주셨어요. 이게 본 예산 때 못 세운 건가요? 아니면은 이용자가 많아서 전기요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된 건가요? 이게 이제 각 국별로 실링이 네. 적용이 되다 보니까 아마 작년에 이제 도서관에 좀 그게 배정이 좀 덜 된 요인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름이 지나면서 굉장히 이번에 무더위가 심하다 보니 사용량도 굉장히 급증을 했습니다. 예, 그런 요인이 좀 반영이 된 것 제가 같습니다.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그래서 반복돼서 이제 말씀을 또 드리긴 했습니다만 교육부이 신설됐으니까 국장님께서 잘 좀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화두를 꺼냈는데요. 도서관이 전기료가 없고요. 화장실에 휴지가 없어서 추경을 세워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비전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화장지가 그래서요. 이게 도서관이 얼마나 챙겨지느냐가 그 도시가 얼마나 문명 도시인가를 보는 저는 척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어, 에어컨을 줄여야 되고 시민들이 와서 이용하는데 에어컨을 줄여야 되고 난방비를 줄여야 돼서 전기료를 못 낼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새로 신설돼서 국장님 맡아주셨으니까 좀 힘있게 도서관도 좀 챙겨주십사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최준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윤학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교육국 초대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지금 과가 교육 청소년과 평생 학습과 또 배달이 또 안중도서관 이렇게 지금 편성이 됐어요. 저는 지금 복지국에 있는 여성보육과도 교육국에서 관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제가 갖고 있는데 저만의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생각 어떠세요? 그 말씀 지금 제가 처음 들어서 처음 그건 들어보세요? 제가 좀 검토를 해보고 그쪽 부서하고도 같이 좀 협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 여성보육과를 이쪽으로 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요. 이게 어떤 교육의 어떤 그 기본적인 흐름에 의해서 어렸을 때부터 또 뭐 청소년 또 뭐 평생학습 이렇게 쭉 가는 연결고리가 여성 보육과 그쪽 어린이집 뭐 유치원 뭐 여기서부터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한번 건의를 드려봤습니다. 제 생각이 전부는 아니겠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 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 교육 환경 개선 사업으로 해서 43억을 이제 편성을 했다가 17억을 감액 편성을 했습니다. 저도 이거 이제 심의위원으로 저도 한번 참석을 했었던 적이 있는데 그 전에 이게 보면 그 전년도에 이거 공모를 통해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교육환경 개선 사업을 선정을 해서 실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 해에? 네, 맞습니다. 그렇죠. 전년도에 신청에 의해서 추진하는 그래서 사업입니다. 각 학교에 좀 뭐 미진한 부분 또 뭐 염원 사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사업을 해서 굉장히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잔액이 생겨서 더군다나 중간에 그렇죠? 지금 9월 달인데 아직도 한 3개월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 편성이 됐는지 제가 사유를 좀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 환경 개선 사업은 저희 50 그리고 이제 교육지원청에서 50 이렇게 해서 5대 5로 추진하는 매칭 사업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이만큼 이제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해서 가지고 있었는데 실상 교육지원청에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작년 본 예산에. 그래서 이제 교육지원청에서는 1회 추경 때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인 거고 저희도 이제 기다렸는데 그게 이제 반영이 어려웠었나 봐요. 그래서 사실은 교육청에서 전액 부담을 해서 뭐 학교에 어떤 환경 개선 사업을 해 줘야 되는데 네, 맞습니다. 시에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예. 정작 본인들의 예산은 확보를 못 하고 시 예산은 확보가 돼 있는데 본인들이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삭감을 한다? 그럼 다음부터도 하지 말아야죠. 요번에도 지금 꽤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지금 들어온 것만 봤을 땐 그게 우리 100억이 넘습니다. 우리 지자체만 이 환경 개선 사업을 못 한 겁니까? 아니면은 경기도에 있는 다른 지자체도 우리와 같은 상황입니까? 그거는 이제 여건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야 그건 한번 확인해 보실 네, 필요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환경 개선 사업의 수혜를 받아야 되는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상대적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다른 지자체하고 한번 비교되는 자료를 한번 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게 지금 감액됐다고 좋아할 거는 절대로 아닌 아닙니다. 이런 예산이다. 네, 맞습니다. 예, 요거는
추후에 이런 예산 편성하실 때 교육청하고 정말 다짐받고 5대5 매칭 예산을 편성을 하심이 저는 맞다. 추후에 또 이런 일이 있으면 이거 사업 손 띄겠다까지 또 하셔야 되는 게 저는 맞다. 뭐 사정은 있겠지만 그 말씀 꼭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담고 설립 지원 어느 정도 좀 구체화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뭐 학교 설립하는 거는 어차피 그 지구 내에 그 학교 부지에 지금 입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뭐 저는 뭐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문제 삼거나 그럴 이유도 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군인 자녀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교 설립 이제 전제 조건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왜 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여건 개선 사업의 일환으로 고등학교의 성격이 군인 자녀 입학 이게 우선시돼야 되는지 좀 궁금해서 일단은 여쭤봅니다. 이게 처음에 이제 시작된 그 계기가 그 교육부와 국방부가 이제 그 군인 자녀들이 보면은 이동이 잦으니까 이제 그런 교육 요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교육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작년에 이제 협약을 했습니다. 이제 협약을 하면서 이제 공모를 했고요. 이제 군인 자녀 연계형으로 해서 자유로운 공립고등학교를 이제 만들겠다 해서 이제 공모를 했고 이제 저희 송담고 포함해가지고 3군데가 이제 선정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군인 자녀들을 위해서 이 학교에 특장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이제 자공고이다 보니까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교육에 대한 그 과정은 이제 그 학교장이 이제 저희 지금 현재 보면은 현하고도 자공고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지원도 예산 지원도 많이 하고 있고 맞춰서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거고 저희 지금 그 한민고라고 파주에 있습니다. 예, 예, 거기가 지금 좋은 예이거든요. 거기도 군인 자녀 연계형으로 자유로운 공립고는 아니고 지금 일반고인데 이제 거기가 100% 이제 기숙사인 거고 그리고 자율학습으로 이제 하는 게 이제 300강자가 넘는다는 이제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 자녀 군인들이 이제 잦은 이동 때문에 자녀들이 이제 교육 여건이 계속 전학도 가야 되고 뭐 그렇죠. 이런 것 때문에 네. 하시는 거는 충분히 공감대를 좀 형성할 수 있겠으나 이게 과연 그 학생들이 원할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지역의 특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이 지역에 안중 지역에 이제 특수성이 일부 있어서 군인 자녀들이 올 것이다라는 예측은 하지만 실제 군인 수나 군인 자녀 수를 한번 예측을 해 보셨어요? 그 부분은 그 도교육청에서 1월 달에 투자 심사를 받았습니다. 교육부 중앙 투자 심사를 받았고 이제 그때 기초 자료로 보면은 이제 군인 자녀에 대한 그 수요는 충분히 있고요. 충분히 있습니다. 예, 예, 충분히 있고 이제 거기에서도 투자 심사 그 자료를 제가 한번 받아봤는데 이제 그쪽에서의 의견은 이제 한민고를 이제 거울 삼아 예, 이제 저는- 저희 평택의 명문고가 저는 되도록 이제 추진하겠다. 학생들이 요즘 학생들이 예. 그 부모의 직업이나 또 본인의 어떤 신분이나 이런 걸 노출을 안 하려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굉장히 팽배되어 있는 시점에서 군인 자녀를 특성화 이런 고등학교를 설립을 해서 이렇게 유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게 추후에 효용성이 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사실은 조금 듭니다. 왜 서울에 예전에 중경고등학교라고 굉장히 유명한 군인 자녀들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는 일부러 그 학교를 보냈죠. 그리고 그 자녀들끼리 교류도 하고 굉장히 이제 뭐 한동안 번성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이 학교가 지원이 없어서 군인 자녀들 지원이 없어서 그냥 일반 사립 고등학교로 공립인가 그대로 전환이 돼 버렸어요. 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우려스러움에
지금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네. 지금 현재는 국방부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가 현재는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법이 개정이 돼서 이제 군인자녀 연계형 학교인 경우에는 이제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도 생겼고. 알겠습니다. 네네. 그런데 지원을 받으려면 뭐 국방부 지원도 받고 국비도 지원받고 막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보면 지금 10위로 지금 계속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토지만 그렇고요. 또 운영이 또 앞으로 이제 들어가니까. 그거는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아,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은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손하명 의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러면 우리 새로 신설된 우리 평택시 교육국 첫 예결위 첫 시간이신데 우리 이제 교육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교육에 전념을 하시는 국이시잖아요. 우리 평택시 교육기관에 이제 교육청하고 또 같이 연대해서 많이 하실 텐데 어쨌든 이번 시간에는 추경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방금 이은하 의원님이 말씀하신 송담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이제 부지 매입비가 10억 9,500 이 금액으로 전체 매입이 가능한 건가요? 아닙니다. 아니죠? 전체 토지 매입비는 159억 한 5천 정도 되고요. 거기에 따른 10% 계약금을 계약금. 요번 예산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렇죠. 네. 규모가 있는데 금액이 좀 적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무봉산 청소년들은 미불용지 보상 이게 평수는 큰 평수가 안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게 수면상으로 올라왔죠? 저희 이제 설립 무봉산 수련원 이제 건립 전에 이제 보상 협의 나갔을 때는 이제 여기가 이제 등기가 안 난 상태라 이제 보상 협의가 안 된 상태였습니다. 이제 그러고서 있다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등기를 냈습니다. 이제 등기 냈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저희한테 계속 여러 차례 이제 민원이 들어왔고요. 이제 18년도인가 한번 이제 협의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때는 보상가가 적다는 이유로 이제 안 했습니다. 안 하고서 이제 요 근래에 또 다시 또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 상황이라 요번에 이제 예산 편성해가지고 이게 지목이 뭐였습니까? 지목? 네? 지목이요? 네. 지목은 유원지로 지금 현재는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유원지가 아니고요. 이제 임야냐 지금 현재는 지목이 유원지고요. 그 당시에는 잠시만요. 토지 용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임야로 돼 있나 아니면 던이냐 밭이냐 이런 거 여쭤보는 거예요. 나중에 알려주시죠. 그 부분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면적에 비해서 가격대가 좀 공시지가가 그쪽이 어느 정도 가는지 몰라도 가격대가 좀 높기 때문에 제가 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신규 편성 예산액인데 대한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 지원 2,400만 원 이 예산은 신규인데 어떤 내용이죠? 네, 신규 사항은 아니고요. 네. 지금 대안학교에 대해서 저희 경기도와 저희 이제 시가 3대 7로 해가지고 매칭해서 급식비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경기도 청소년과하고 그리고 도교육청하고
이제 합의해서 이제 지원을 이제 도교육청에서 이제 하는 걸로 하반기 때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개소라고 하면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개소? 예, 서부 지역에 있는 브니엘 비전스쿨이라는 그 한 군데하고 예, 합정동에 평화이샘 교육 공동체라고 하는 두 학교입니다. 아, 이게 신규가 아니고 기존에 해왔던 거란 말씀이죠? 이번에 이제 추경 예산에 신규 편성했다는 뜻이고요. 기존에 했던 사항이기는 맞는데 이제 도 청소년과에서 이제 30% 지원해줬던 거를 이제 하반기 때부터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는 사항이라 이제 도에서 지원했던 30%는 그냥 삭감하고요. 이제 도 교육청에서는 직접 그 대안학교에다가 지급해주는 걸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비만 담은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는 뭐 어쨌든 그 국신설로 해서 이 비용이 따로 네, 또 예산을 편성하신 것 같고 그 배달의 도서관의 그 책꾸러미 1000개 배포 예산 이 부분 좀 설명 좀 해주겠습니까? 예, 그 관내 기업체로부터 기부금을 받아서 네. 그 아이가 태어나면 그러니까 도서관을 익숙하게 이용하고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도서관 이용 안내와 그 책 목록 그리고 책 한 권이 함께 들어있는 꾸러미를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팜플렛 비슷한 그런 내용인가요, 그러면? 예, 책도 한 권 하고요. 책 빌릴 수 있는 이제 가방하고 이제 도서관 관내에 도서관 어떤 도서관이 있고 어떤 서비스가 있다라는 안내 책자하고 그 연령대의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책 출생한 목록. 그 가정에다가 이제 선물을 보내드리는 그런 보내기까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이제 동사무소라든가 보건소, 도서관 등의 안내문을 비치해서 그러니까 도서관에 또 학부모가 직접 와보는 것도 필요한 사항이라 오셔서 신청해서 예, 받아가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뭐 장일현 국장님이 이제 교육국 초대 국장을 하고 계시는데 뭐 그동안 뭐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하시면서 뭐 좀 어려운 사항이나 좀 앞으로 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에서 우리 교육국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둘 만한 사항 뭐 이런 거 한두 가지 있으면 좀 말씀을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연중 중도에 이제 이렇게 신설이 되다 보니까 뭐 지금 당장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서 하는 거는 좀 어려운 사항이고요. 일단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그렇지만 이제 4개 지금 이제 부서가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면서 또 평생 학습이나 어떤 교육 정책이나 어떤 도서관 그 사용이나 이런 정책에 있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좀 연계가 돼서 같은 정책이 중복됐으면 그걸 좀 한 곳에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설정을 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좀 유기적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국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저희가 건립 사업이 꽤 있다 보니 이제 건립 사업에 뭐 도서관이든 평생학습관이든 좀 굉장히 좀 필수적인 우리 시에 어떤 시민들의 어떤 인문학적인 수준이라든지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그런 인프라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그런 가장 중요한 지금 예산이 좀 어려운 형편이 좀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열심히 발로 뛰는 대신에 예산 확보하는데 위원님께서 많이 도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우리 평택시는 이제 교육 인프라 부분이 사실 뭐 대도시에 비하면 많이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젊은 세대 분들이 아이들 교육 문제 때문에 어느 지역에 대한 그런 관심을 이렇게 가져서 사실 뭐 아이들 교육 관계 때문에 이사를 다니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택에 이제 교육의 도시로 좀 인프라를 좀 올려놔서 일부에서 평택시를 좀 찾아올 수 있는 그런
훌륭한 교육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이 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단 마치겠습니다. 네, 손아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유승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새롭게 이제 평택시에도 이제 교육국이 신설돼서 뭐 이번에 또 개편에 따라서 이제 교육국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교육국 그리고 국장님, 과장님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그만큼 뭐 시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시의회도 교육의 중요성, 또 우리 시민의 교육, 또 우리 청소년 또에 대한 어떤 교육 부분을 좀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국을 통해서 좀 실현하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저는 교육국이 신설됐다라고 보고 그에 걸맞게 교육국이 역할들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 또 당부도 드립니다.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은 아까 뭐 의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이제 사실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고 지원을 해왔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모르겠어요. 저도 교육청이 그 인천교육청은 굉장히 예산이 없어서 뭐 아까 학교에 뭐 냉난방비까지도 막 아껴 쓰는 상태라는 보도는 한번 봤는데 경기도교육청 상황이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희한테 뭐 거기서 그런 얘기들을 전하거나 뭐 기사가 난 거는 없어서 네, 일단 어떤 교육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저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기존에는 굉장히 교육 환경이 열악했던 게 명확한 사실이고 뭐 70년대, 80년대 한 반에 뭐 60명, 65명의 뭐 2부제 수업도 하고 이랬던 상황에서 지금은 뭐 30명 안쪽 뭐 물론 초중고마다 다르고 한데 또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교육 환경 개선들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들이라 또 그러나 또 여전히 개선해야 할 부분들이 있고 그런 속에서 잘 사업이 돼야 되는데 한편으로 제가 갖고 있는 고민 중에 하나는 교육이라는 게 물론 가장 큰 핵심적 주체는 뭐 교사분들이나 학부모 또 학생들이 주체 3주체라고 할 수도 있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마을이 필요하다는 오래된 사실 격언이 있어요. 근데 점점 학교와 마을 또 학교와 지역이 단절되어지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 그래서 이런 교육 경비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시설이 1차적으로는 학생들을 위한 시설로서 사용돼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마을에 있는 주민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것들은 공유했으면 좋겠는데 예전에 비하면 점점 그런 부분에서의 괴리가 많이 좀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교육청사도 애쓰고는 있는데 뭐 그거에 따른 또 간담회도 이렇게 보니까 열고 노력들을 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에 더 좀 이런 사업들이나 이런 걸 담을 때 그런 부분들을 잘 좀 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송담고 설립 지원과 관해서는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이제 원래 그게 송담 우리 도시개발 지구에 따라서 초중학교 용지였었는데 이게 합치면은 23,000 정도 돼요. 그냥 우리 그냥 평수를 편하게 보면 한 7,000평 정도 되는 면적인데 여기 뭐 기숙사도 지어야 한다고 해서 일정하게 전체가 다 필요하긴 한데 거기가 송담지구 도시개발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 기반이 좀 약해요. 기반 시설이. 그러니까 뭐 그래서 전편적으로 여기다 뭐 공원을 담고 이런 것까지는 어렵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도로의 가감 차선을 만든다든가 또 현재도 거기 보면 그 보도가 넓지가 않아요. 근데 학생들도 여기 다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도를 좀 확장하는 문제 그리고 녹지의 공간들을 좀 만드는 문제
이런 것들을 고등학교 설립 단계에서 반영해서 해내지 않으면 추후에 그걸 다시 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 또 담장도 그 경계를 딱 쳐야 되는 거냐, 아니면 좀 친환경적으로 또는 좀 경관이나 여러 가지 속에서 뭐 자연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그 담아내는 게 바람직한 건지, 물론 또 학교 당국에서의 또 입장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아파트도 분당에 저도 가보면, 어느 지역은 가보면 아파트에 담장 없이 그런 녹지를 조성해서 해놨다고 해서 뭐 거기가 특별히 뭐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이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그에 대한 또 다른 방식의 대응을 좀 해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측정에 이제 학교를 뭐 말씀을 드리진 않지만 보도 자료를 보면 이런 학교의 형태가 공립이 아니라 사립 형태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내역까지 제가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올 초에 여러 가지 비리로 인해서 문제가 돼서 신문에 보도가 나고 경기도 교육청에 감사도 받았고 또 받고 있고 막 이래 사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뭐 꼭 여기가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부분에 특성이 있는 그 학교에 여러 가지 성격들이 있기 때문에 가지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사전에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좋은 학교, 뭐 좋은 대학을 보내는 것도 뭐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이고, 그건 그 부모로서는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그러나 공공의 기관에서는 뭐 좋은 대학 보내는 공공에 갔을 때 무슨 그게 큰 의미가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목적하는 건 평택시가 무슨 인류대학 보내는 거, 뭐 좋은 대학 보내는 게 평택시의 공공적 목적이 될 수는 절대 없잖아요. 우리의 목적은 하나의 전인적 인간으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교육적 환경과 그런 자질들을 만들어내는 거지. 그 옛날에 서열화된 그 인식과 차이를 가지고 가는 것이 우리의 공적 목표가 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왔건 또 대학이 아닌 걸 나왔다고 해서 공적인 부분에다 그것을 차별하거나 그런 정책을 핀다는 거는 반헌법적인 거죠. 반헌법적.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인식이 돼야 된다. 공공의 영역에서 이 학교를 해오면 어디를 잘 보냅니다. 잘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학원에서 얘기하는 것이 마치 공공의 영역에서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렇게 따지면 잘못하면 파락군이 가장 살기 좋은 동네가 되고 목표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본인들 가정에서 목표로 하시는 것까지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좀 궁금한 건 이제 청소년 쉼터 운영에서 보면 보증금 액수가 보면 이게 명시 이월된 게 이제 여태까지 계약이 다 무산돼 갖고 계속 명시 이월을 시키다 보니까 있는데, 여기 보면 보증금이 3천만 원인데 부족분이 237만 9천 원이면 3,237만 9천 원이에요, 보증금이? 네, 맞습니다. 이렇게 이 단가가 보통 우리가 보면 5천, 5천, 3천, 3천 이런 게 아니라 그건 이제 아마 LH 쪽에 그런 조건 네, 때문에 그렇죠. 계산법에 의해서.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아까 이제 도서관 부분에도 우리 최진구 의원님이 잘 지적을 했는데, 저도 참 화장지 거기 예산 담은 거 보고선 참 어렵다 해도 참 그런 고민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뭐 아까 최정구 의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 이 교육국에서 또 하나 말씀드리는 교육청소년과인데 뭐 대한교육기관이 있고 지금 뭐 그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급식 지원에 따라서 뭐 감한 것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요새 언론의 보도를 보면 이 대한교육기관 중에 이 사이비 종교, 극우의 문제, 반공교육 이런 사례에 대해서 문제에서 언론에 보도된 사항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유념해서 파악할 부분들과 나중에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닌지도 잘 파악을 좀 하실 필요는 있다. 왜냐하면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특정한 어느 뭐 저는 극우가 됐든 극좌가 됐든 그런 극단적인 형태의 교육이 일방적인 어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그 아이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불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례에 대해서도 교육청도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져야 되겠지만 우리도 어떤 그 지원 쪽에서 잘 좀 감안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뭐 도서관이나 평생교육센터 애써서 열심히 하시고 부족한 예산 속에서 노력하시는 거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보면 많이 좀 이렇게 평생 교육에 대한 관심도 보니까 많이 늘었고 강연에 참가하시는 분들도 그리고 프로그램도 많이 수준이 높아져서 하여튼 애써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도 뭐 예결특위 내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 잘 반영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네. 아무튼 이번 조직 개편으로 교육국이 신설됐잖아요. 그럼 우리식 교육 정책이나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또 잘해서 우리 아이들한테 큰 영향력을 미치고자 한 거니까 아무튼 우리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또 성과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협력해서 세심하고 효율적인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있습니까? 예, 이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